그리고 보여주세요. 카리스마. 무서운 스펀지, 애 없는 우등생. 의학계를 발칵 뒤집고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기사. 당신의 뇌는 정말로 필요할까요? 1980년 영국 셰필드 대학교. Now, who can solve this problem?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Now, Colton, why don't you come out and solve the problem? Me? 바로 이 학생. 근데 어떤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죠. 다 뭐 행동도 하고 사실은 운동신경도 다쳤을 텐데 그러면. 내가 없는데. 고난이도의 수학 문제를 막힘없이 술술 푸는군요. 난 저거. 정말 푸시는데 이분이. 난 저런 거 푸는 사람 정말 뇌가 없다고 봐요. 그럼 어떻게 풀어? Perfect, Colton. Very good. 수학 천재예요. 영국 셰필드 대학교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있는 콜튼. Congratulations, Colton. You are our school's greatest asset. 각종 수학 경시 대회에서 상을 모두 휩쓸 정도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Wow, thanks, brother. 콜튼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Don't forget 대학생입니다. buy me lunch today, huh? 그런데 콜튼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또래 친구들보다 머리가 큰 것이 콤플렉스였는데요. 정말? 우리 머리가 작을 것 같은데. Anyway, son, why are you so sad? What's wrong? Forget about the mirror. Forget about your. 태어날 때부터 유난히 큰 머리 사이즈 때문에 콜튼의 부모님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엄마가 고생하셨겠다. 혹시 콜튼의 머리에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당시 뇌질환 연구의 최고 권위자였던 존 로버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See you. This is our son you're talking about. Oh, yes, definitely. Welcome. Please have a seat. These symptoms of the head getting bigger seem to indicate a possibility of hydrocephalus. Hydrocephalus? 뇌수종? That means that our son life is in danger? 뇌수종, 대체 어떤 질환입니까? 뇌수종은 뇌 안에 물이 고이는 질환입니다. 우리 뇌 속에는 수돗물처럼 아주 맑은 물이 흐릅니다. 그 물이 흐르는 길을 뇌실이라고 부르고 그 뇌실의 전체 부피는 대략 150cc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그 맑은 물이 한 500cc 정도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루에 3번 정도 그 맑은 물이 교체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 물이 흐르는 길이 어떤 이유로 해서든지 막히게 되면 그 공간이 점점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뇌수종이라 하고, 과연 뇌수종이 맞을지 뇌 CT로 정밀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대체 콜튼의 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My goodness,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at. Wow, it's amazing. He shouldn't be alive. 결과는 이렇습니다. 성인 뇌의 무게는 1,500g. 반면 콜튼의 뇌는 500g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4.5cm의 뇌 조직이 있어야 할 부분에 콜튼은 고작 1mm의 망만 존재할 뿐이었는데요. 콜튼은 뇌가 있어야 할 자리에 뇌 척수액이 가득 차 있어 사실상 뇌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의 뇌는 기능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부위별로 하는 일이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콜튼은 뇌의 이런 부위들이 대부분 사라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As you can see here, Colton has hydrocephalus, which means he almost doesn't have a brain at all. What?
My son has no brain, but he's fine. He's no brain pretty 나오네요. well. And he's a brilliant student. I can't believe it either. I've never seen a case like this. Even though he almost doesn't have a brain, it's working fine. So what I recommend is that we do some perception tests and maybe some intelligence tests as well. 와. 그래서 콜튼의 뇌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지능 검사와 인지 능력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뇌수종 환자는 대부분 지적, 신체적 장애를 겪지만 이 환자의 경우 비정상적인 뇌 구조에도 불구하고 뇌 기능적 장애를 극복해냈다. It's unbelievable. His perception abilities are normal, and he's even got 126 IQ. 에이, 126이 그래서 올랐다뇨. 콜튼은 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도 IQ 126이라는 기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되게 높은 거잖아요. 되게 그리고- 높은 거 아니에요? 그로부터 27년 후 프랑스의 신경학자 리오넬 퓨이에 박사가 또 한 번 의학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화이트 컬러 사무직 근로자의 뇌라는 논문. 44세 이 프랑스 남성은 뇌가 사실상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있네? 또 있네요. 그런데도 지극히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지만 정상적인 뇌가 잘 발달된 후에 다른 이유로 해서 뇌척수의 흐름이 막히고 그로 인해서 뇌수종이 생기게 되면은 비록 막혀서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도 정상적인 뇌조직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때는 일부 뇌조직이 손상되고 뇌세포가 줄어들지만 남아있는 뇌세포들이 제대로 작동만 하면 우리 몸을 제대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능이 떨어지지도 않고 운동 기능도 그대로 보존될 수 있습니다. 이 발견은 뇌의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뇌가 작다고 결코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무서운 사람 가죽으로 만든 책. 사람 가죽 책이 보관되어 있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으로 직접 찾아가 보겠습니다. 과연 사람 가죽 책은 어디에 있을까요? 안내를 받고 따라간 곳은 국보급 도서 보관실인 귀중본실. 와. 진짜 어떻게 변했을지 밖에 닫힌 문을 열고 들어가 또 하나의 문을 지나면 굉장히 책장 귀한 안에 책인가 봐요. 고이 보관되어 있는 사람 가죽. 나 찜찔해. 이것이 바로 사람 피부로 만든 책. 진짜? 책의 표지는 사람의 피부로 덮은 것으로 저게 다? 표지? 에? 다 속도만 사람의 피부라고는 믿기지 않을 표지만? 정도로 다른 책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냥 가죽책 같아요. 책을 유형,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도 있네. 책의 제목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중국 제국에서 행한 기념비적 임무. 1671년 출판됐으며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책이 야. 저자는 네덜란드 출신 작가이자 역사가인 다퍼 박사. 다퍼. 이 책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사절단이 만든 것으로 중국의 건물, 다리, 탑 등의 지형과 중국인의 모습을 상세히 그린 지리서입니다. 저게 지금 사람 피부야. 상해인가 보다, 상해. 어떻게 사람 가죽으로 만든 책인지 알게 됐습니까? 예, 인피라고 전해 내려오던 책 10여 정을 지들이 그 조직검사, 현미경을 위한 조직검사를 한 결과 인간의 가죽과 아주 가깝다라는 그 판정을 내렸고 그것을 또 DNA 검사를 한 결과 인간에서 나타나는 미토콘드리아 그 성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이 인피가 아닌가라고 추정하게 되었습니다.
동물 가죽 책과 사람 가죽 책, 겉으로 보기엔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께는 어떨까요? 사람 가죽의 두께를 재보니 0.41mm. 저게 뭔가 그 화학 처리했으니까 안 썩는 거겠죠? 그렇겠죠. 소가죽의 두께는 0.55mm로 소가죽이 더 두껍습니다. 키가 더 얇은 거죠. 사람이 더 얇아요? 사람도 얇죠. 색깔을 비교해보니 소가죽 책은 붉고 어두운 반면 사람 가죽 책은 반들반들하며 밝고 연한 색을 띠고 있습니다. 직접 손을 올려보니 사람 피부 색깔과 거의 같습니다. 현미경으로 조직을 확대한 결과 소가죽 조직은 굵고 거친 반면 사람 가죽의 조직은 실제 피부 조직과 유사합니다. 책 표지로 사람 가죽을 이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유는 특별한 사유는 없었고 16세기, 17세기에 그 유럽을 통한 쪽에 국지적으로 굉장히 성행했던 시기가 있었던 거로 자료에 있고요. 우리나라가 아니구나. 또 그 자료에 대한 그 책은 철학서라든가 지리서 또 의학서에 많이 활용되어 있고 대상은 노예라든가 전쟁 포로 또 죽은 시체 또 중요한 것은 애정도서를 그 본인 그 표피로 활용해 달라는 그 유언으로서 제작된 책도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발견된 300년 전의 사람 가죽 책. 19세기 사용된 제임스 잔슨의 피부로 만들어진 사전이 누구의 피부라는 사람 것도 가죽으로 기록에 만든 남겨져 책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어머, 깜짝이야. 사람도 때로는 죽어서 가죽을 남깁니다. 내 말이. 무서운 스펀지. 조선 왕조실. 귀신이 살았다는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조선 왕조실록이 있는 규장각을 찾았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국보 제151호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되어 있으며 태조에서 철종까지 472년간의 조선 역사를 생생하게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선 왕조실록에 귀신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조선 성종 때 영의정 정창수.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그의 집에는 귀신이 산다는 소문이 파다했는데 집이에요? 물건이 막 날아다니고 그런데. 전하, 성 안에 요괴들이 많다 하옵니다. 영의정 정창손의 집에는 귀신들이 나와 집안의 물건들을 제멋대로 옮겨댄다 하옵니다. 뭐라? 이게 무슨 말인가? 전하, 실은 그것이 귀신은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제멋대로 정창손의 집을 드나들었는데 옛날에 전설고 형 거꾸로 매달려서 왔는데. 사또 모르시는군요. 물건을 집어들어 이리저리 옮겨놓기도 하며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물건을 옮기는 귀신, 정말 이러한 귀신이 있었던 것일까요? 조선 왕조실록 성종실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조 판서 유지가 이르기를 성 안에 요기가 많습니다.
영의정 정창선의 집에는 귀신이 있어 능히 집안의 기물을 옮긴다고 하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봤다는 기록은 또 있습니다. 조선 성종 때 호조좌랑 이두, 그의 집에는 더욱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밥 먹는 거 아니야? 굴비가 뜨나? 어머 뭐야? 이거 귀신이 아니고 빠른 사람 아니에요? 네? 너무나 빠른 사람이 있는 거죠. 손도 대지 않은 음식이 사라지고 어머. 누가 식사를 같이 하고 있나요? 식신이 창에 붙인 종이가 이유 없이 찢어지기도 했으며 옛날엔 많았을 것 같아. 무서워. 이거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무섭죠. 저거 안 돼. 아궁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 귀신. 원인 모를 불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야 아궁이 귀신 무섭다. 뿐만 아니라 귀신이 집에 있는 기와장과 돌을 마구 던져 신의 아내가 얼굴을 다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귀신을 직접 보았다는 말인가? 신이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다 보지 못했다. 신의 집에 있는 계집종이 이르기를 종이 봤다는 거죠. 종이 본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안 돼. 돌아보지 마. 보면 없어. 박미선 씨 보셔야 됩니다. 박미선 씨 보셔야죠. 자, 지금이야. 귀신이다! 그것은 바로 하반신만 있고 상반신이 없는 괴상한 귀신. 상반신이 없다고요?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의 집에 9월부터 요귀가 있어서 자취를 감추기도 하고 창문 종이를 찢기도 하고 불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뒤의 집에 나타난 귀신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또 다른 문헌 용제총마에는 귀신의 정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뒤의 집에 귀물이 들었는데 그 목소리는 죽은 지 10년이 된 고모의 소리였다. 수저를 잡는 것은 볼 수 없었으나 음식은 저절로 사라졌다. 조선 왕조실록과 같은 기록인데요. 음식이 사라지고 물건이 날아다니는 기이한 사건. 과연 이런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 이러한 현상을 폴터가이스트 현상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물건들이 움직이거나 사라지고 아무도 없는 데서 사람의 소리나 비명소리를 듣게 되는 현상인데요. 19세기까지만 해도 이런 것은 악마나 영혼에 의한 것이라고 믿어졌고요. 그 이후에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살아있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주장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랭이라는 학자가 보고한 바에 따르면 이런 것은 인간이 애매한 상황보다는 뭔가 이상하더라도 확실한 것이 일어난 것을 더 덜 두려워한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겁이 많거나 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폴터가이스트 현상과 비슷한 것을 더 자주 경험한다고 하는데요. 조선왕조실록에서 일어난 그러한 현상들도 폴터가이스트 현상의 하나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서양에서는 폴터가이스트 현상을 영화로 제작하기도 했는데 여기서 잠깐 영화 폴터가이스트에 얽힌 저주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폴터가이스트라는 영화는요, 영화 그 자체보다 배우들의 죽음과 얽힌 일화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폴터가이스트 1, 2, 3편에 모두 출연하며 폴터가이스트 거리라는 이름까지 얻은 아역 배우 헤더 오르크의 죽음은 많은 팬들에게 안타까움을 줬었는데요. 영화 속 주인공 헤더 오르크. 그녀는 폴터가이스트 3의 개봉을 앞두고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맙니다.
꼬마가요? 같은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 도미니크 던 역시 영화 출연 후 전 남자친구에 의해 목 졸려 살해당했으며 이어 폴터가이스트 2에 출연한 배우 줄리안 백은 위암으로 윌 샘슨은 공피증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공피증이요? 야, 저런 공포 영화의 죽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는 계속됩니다. 초능력의 기본은 스폰 밴딩. 과연 초능력인가 눈속임인가? touch this to see whether It's not cold. It's cold. 저게 이제 됐다고요? And now it look any more. 정말 믿지 운동을 했어야죠. 힘을 가하지 않고도 금속 숟가락을 구부릴 수 있는 초능력 스폰 밴딩. Also. 초능력자 유리 겔러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스폰 밴딩. 스펀지가 직접 스폰 밴딩에 도전해봤습니다. 마술하시는 분이구나. 일직선의 숟가락이 핀다. 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게? 휘었어요. 90도로 휘어졌습니다. 아니 무슨 엿가락처럼. 아무런 힘도 가하지 않았는데 스푼이 간단한데. 무기력하게 휘어집니다. 저걸 했다고요? 자, 지금부터 스푼 밴딩 초능력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저 공개해줘요? 스푼 밴딩의 해법은 있는 힘껏 힘을 준다? 세게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부러진 숟가락과 부러뜨린 숟가락 몸통. 이미 구부러져 있는 숟가락을 중지 손가락에 올립니다. 진짜? 이때 몸통이 손바닥으로 완벽하게 가려져야 합니다. 움직이던데?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가려진 숟가락 몸통을 머리와 연결해주면 겉에서 봤을 때 감쪽같이 숟가락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손끝을 미세하게 움직여주면 숟가락이 천천히 아래로 구부러집니다. 지금 저 손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부러진 숟가락은 조심스럽게 앞쪽으로 빼내고 잘려진 몸통은 손바닥 안으로 숨기면 완벽한 모르겠다. 스푼 밴딩이 되는 것입니다. 저런 거구나. 초능력의 백미, 손대지 않고 물건을 움직이는 염력, 초능력인가 눈속임인가? 저거 되게 신기해. 염력, 손을 대지 않고 물건을 움직이는 힘. Give me a little time. 하나, 둘. 나침반의 방향을 바꾸고 저 어린이들은 다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요? Now, 궁금합니다. open your hand. 저예요. 저 때. 움직였는지 한번 보자. Let's see. 몇인가 봐봐. Yes. 어떻게 봐? What's the time? 6시 10분 지금 4시. 시간마저 되돌릴 수 있는 초능력. 오케이. 자, 시청자 여러분들 봐주십시오. 4시 조금 전에 시계 보셨죠? 정말 신기해. 스펀지가 이번엔 염력에 도전해보겠습니다. 답니다. 염력 아시죠? 네네. 우선 간단하게 지폐 혹시 돈이 필요하거든요. 저 가난합니다. 돈 좀 빌려주세요. 우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굉장히 빳빳하네요. 내 돈이죠? 탄탄합니다. 네. 아무런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지폐. 이걸 만지면 안 되니까. 네. 접히는 게 참 크네요. 전면이 막혀있는 장애물을 설치합니다. 지금 접혀진 저 돈은 여기서 아무리 만져낼 수가 없겠죠. 네. 게다가 지폐에서 2m 떨어져 위치합니다.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지? 실이 있나?
신기하다. 근데 뭐가 연결돼 있다고 믿기에는 이제 통이 연결. 가로막고 있으니까요. 투명한 플라스틱. 아까 그 담배 마술처럼 2m 거리에서 2m예요? 아주 센 정전기? 나오는 게 아닐까? 뭐야? 그거 나와? 나와? 저게 설마? 나와! 우와, 우와, 우와. 아니 이거 저도 가르쳐 주세요. 야 신기하다. 지폐를 움직이게 한 것은 초능력일까요? 교묘한 속임수일까요? 또 다른 지폐 염력에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돈 속이면 하시는 거. 해주면 10만 원 됐으면 좋겠다. 손바닥 위에 구겨진 지폐를 올립니다. 이번엔 공중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실도 아닌가 봐. 중간에 전혀. 어떠한 네. 장치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는데? 과연 이것은 초능력일까요? 야, 저거 진짜 신기하다. 저거. 지폐의 상태를 확인해 보면 이걸 처음과 다르지 공개해주나요? 않습니다. 지폐 염력의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성용 스타킹. 네, 이 마술의 해법은 이 보이지 않는 실에 있는데 나일론으로 만들어진 스타킹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워낙 가나다라 하니까. 안 보이니까. 먼저 스타킹에서 나일론살을 한 가닥 뽑습니다. 아, 진짜 안 보이네. 뭐예요? 실로 귀와 테이블 바닥을 고정해 놓고 중앙에 구긴 지폐를 함께 연결합니다. 귀에다 걸어서. 위에다가 네, 귀에다. 그리고 머리를 움직여 지폐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중간에 벽이 가로막혀 있어도 가능한 이유도 바로 이 원리입니다. 얇은 실이니까. 어디 연결을 해? 그쵸? 지금 누가 지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실물이 기술이야. 손 안 대고 물건을 움직이는 염력. 혹시 이 방법은 아니었을까요? 아니 이거 저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도 염력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야, 한석이다. 마지막은 초능력의 하이라이트. 물건을 꿰뚫어보는 투시. 초능력인가 눈속임인가. Or like an apple or something like this. Yes, I got it. Exactly. Look. 같이 가졌습니다. 이거는 진짜 이 마술이 더 신기하죠. 지금 봐도 신기해요. 스펀지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이 안에 원하는 단어를 하나만 써주십시오. 원하는 단어? 아무거나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단어 써주시면 돼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의심이 많아가지고. 됐나요? 마술사는 단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예, 잘 대주시고요. 좋습니다. 확실히 적어주셨습니다. 그죠? 문상이 어깨 적어주신 거고요. 제가 진짜 잠깐만요. 진짜 잠깐만요. 잘 잡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라이터로 종이를 확 태워주세요. 증거인멸을 위해 메모지를 불에 태워 없앱니다.
그러면 예. 내려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와 이미지를 직접 그려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실루엣으로 한. 우와. 거르. 이제 물론 이미 알면서 저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김박수 씨 표정 보세요. 메롱입니다. 저거 어떻게 하죠? 우와. 카메라 감독님이랑. 신기하다. 적지 않은 나이에 단어를 생각하라 그래서 메롱. 감사합니다. 놀라기 전에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오야. 감사합니다. 아니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형태를 그리더니 네. 맞추네. 메롱. 이게 아까 그 유리겔라가 보여줬던 그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돈이에요. 이제 아예 커플로 김재우 씨와 백보람 씨의 단어도 일치했습니다. 사람들. 대단하다. 뭐라고 쓰셨어요? 돈이요, 돈. 처음에 뭐라고 쓰셨어요? 구시요. 아, 사실 돈이라고 썼어요, 진짜로. 돈이라고 썼는데 찢었는데 그 투시로 본 거예요. 그렇죠. 와, 맞습니까? 네. 김지혜 씨도 맞췄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투시 초능력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 메모지에 해법이 숨어 있습니다. 단어를 적을 때 먼저 가운데 원을 그려서 그 안에 단어를 적도록 합니다. 아, 저게 태워지면. 그리고 원을 중심으로 해서 2번 접습니다. 그렇다고 잘 보이지? 보여요? 아, 나무. 아. 원 부분은 재빨리 찢어서 숨기고 찢을 때. 나머지 종이만 불에 태워 없앱니다. 몰래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보죠? 언제 봤지? 단어가 언제 적힌 봤지? 종이를 재빨리 확인한 후 태우는데 약간 정신을 마치 그쪽에 연상된 집중하게 이미지를 떠올리는 듯 글자를 그리면 메롱입니다. 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투시는 간단하게 성공합니다. 저희 좀 신기해갖고. 우와. 아이고, 저도 가르쳐주세요. 이야, 신기하다. 이제 여러분이 도전할 차례입니다. 무서운 스펀지, 방관자 신. 1985년 6월 일본 열도를 뒤흔들었던 토요타 상사 사건. 토요타 상사 사건은 방관자 효과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손꼽히는데 방관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데요. 여기서 그러면 왜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공경에 처한 사람을 덜 돕게 되는가 하는 그 원인으로서 그러니까 그 하나는 책임감이 분산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안 도와도 도와줄 사람이 많지 않은가 뭐 이렇게 그 보통은 우리가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지만 또 혼자 있을 때는 위기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빨리 달려가서 돕고 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책임감을 분산시킬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남을 덜 돕게 되는 것입니다. 1964년 3월 13일 뉴욕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28살이었던 키티 제노비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제노비스. 그런데 아파트에 불빛이 켜지자 도망가는 범인.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불빛은 모두 꺼지고 범인은 다시 제노비스에게 다가갑니다.
이때 집안의 전등을 켜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만 무려 38명. 하지만 38명의 목격자들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고 결국 제노비스는 살해됐습니다. 목격자는 많은데. 이 사건은 당시 뉴욕타임즈지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됐는데 목격자들의 기이한 행동이 보도되자 미국 전역은 그야말로 경악했습니다. 그 심리학적인 분석은 이 상황에서 왜 우리가 이 사람을 돕지를 않았는가 하면은 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안 도와도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그런 효과. 즉 아이러니컬하게도 다른 사람들이 존재할 때 우리는 공경에 처한 사람을 덜 돕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효과를 심리학자들은 방관자 효과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왜 주위에 사람이 많을수록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실험 방법은 이렇습니다. 실험 대상자에게 실험의 진짜 목적을 숨기고 KBS 이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원은 옆방으로 들어가 쓰러지는데요. 이때 설문조사원을 돕기 위해 옆방 문을 여는 피실험자의 비율을 측정하게 됩니다. 실험 시작하겠습니다. 서로 안면이 없는 20대 남성 6명. 안내에 따라 설문지를 작성하기 시작하는 실험 대상자들. 설명을 끝낸 설문조사원은 옆방으로 이동, 문을 닫자마자 물건을 옆으로 쓰러뜨리는데 멈칫하는 실험 대상자. 그러나 이내 설문조사에 집중하는군요. 이때 좀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설문조사원. 위급한 목소리에 실험 대상자들 옆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데 먼저 일어나질 않아요. 그게 서로 눈치 보잖아요. 일어났어요. 마침내 한 사람이 침묵을 깨고 옆방 문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안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설문조사를 진행하셨던 분이 이제 저는 저 안에 공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친구들과 장난하는 목소리처럼 들렸기도 했고, 그다음에 우선 제가 해야 되는 일이 설문조사였기 때문에 이걸 먼저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반응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두 번 일어났다 앉았다 하다가 전화기 만지작거리다가 사람들 가니까 그때 같이 가게 된 것 같아요. 이번 실험 대상은 20대 여성 6명. 혹시 그냥 편하게 설문조사 해주시면 돼요.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니까. 6명의 여성들이 설문지를 작성하기 시작하면 설문조사원은 옆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본인이 더 놀랐어요. 옆방에서 들리는 심상치 않은 소리에 주위를 살피는 여성들. 설문지 작성을 잠시 멈추고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는데 자리에서 일어서진 않습니다. 여전히 옆 사람의 눈치만 보는데요. 잠시 고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설문지 작성에 열중하는군요.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끊어질 듯 이어지는 신음소리. 그러나 일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매만났다. 그게 아니라 저게 심리적인 효과래잖아요. 방관자 효과. 설문조사원의 신음소리는 더 커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이때 결심한 듯한 표정의 한 여성. 잠시 머뭇거리더니 보통은 막 옆방 나자마자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네요. 개인적으로 물어볼 때 다른 그럴 것 여성들도 같지만 그제서야 고개를 들어 옆방을 응시하는데요. 설문조사원이 쓰러지고 발견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3분. 저기요. 예. 저기요. 지금 쓰러졌고.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게 그 몰래 맨 카메라에 처음에 쓰러졌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 실험인데요. 잠시만요. 예, 괜찮습니다. 자, 놀라셨죠? 예, 놀라셨죠? 예. 그 제일 처음에 그 소리가 들렸을 때 그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가서 보고 싶은데 같이 하던 사람들 별로 신경을 안 쓰고 하는 것 같아서 예, 죄송합니다. 예.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는 언제 뭐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도와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프다고 막 그래가지고 치료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누군가 하겠지. 처음에는 눈치를 봤는데 이상한 것 같아서 눈치를 봤는데 다들 설문지 작성을 하시고 계셔서 선뜻 못 나서서 뭔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몸이 잘 안 움직였어. 함께 있는 실험 대상자들의 수가 많을수록 대부분의 실험 참가자들은 방관자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히려 수가 주니까. 어머. 상황을 감지했다 하더라도 선뜻 도와주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혼자 있을 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혼자. 일단 마지막 문제를 소리가 들리자마자 바로 가요, 박차고 바로. 일어나는 바로 피식. 일어나네. 혼자 있으면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그런 거. 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 주변에 혼자서 설문을 필요가 작성하던 없으니까. 대부분의 실험 대상자들은 신음소리가 들리자마자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처음에 그냥 잠깐 살짝 넘어진 줄 알았는데 계속 소리 들리면 열어봤는데 실제로도 1968년 미국의 심리학자 라타네가 거의 동일한 실험을 실시했었습니다. 실험 결과 많은 사람이 함께 있을수록 방관자의 태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상 최악의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이게 불리는 토요타 상사 사기 사건. 당시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려 1,500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었는데 그런데 주모자였던 토요타 상사 회장이 피살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 회장의 아파트 앞에는 그가 연행되는 장면을 찍기 위해 30여 명의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2명의 사나이가 유리창을 깨고 회장의 집 안으로 침입. 어머. 그냥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네. 어머. 회장을 살해한 후 유유히 걸어 나왔습니다. 범행 직전 범인들은 자신들이 사기 피해자이며 회장을 죽이기 위해 왔다고 인터뷰까지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인이 회장의 집을 침입할 때까지 30여 명의 목격자들은 범행을 지켜보기만 할 뿐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30명의 방관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회장은 피살됐습니다. 승강장 아래로 떨어집니다. 곧바로 한 시민이 뒤따라 뛰어내려 취객을 일으켜 세웁니다. 양쪽 선로 모두 전동차가 진입하려는 아찔한 순간 이 남자는 취객을 끌고 가운데 기둥으로 재빨리 몸을 피합니다. 야, 저런 분은 진짜 대단하신 거네. 내려갖고 저를
사람들이 소리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가운데로 가라고. 시민들도 손을 흔들어 전동차 진입을 필사적으로 제지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주저하는 1초가 그 사람에게는 100년이 될 수 있습니다. KBS KBS KBS